이것저것 해본 경험을 그냥 같이 나누는 걸로 해서 제가 제목을 신 EBS 온라인 클래스 익숙해지기라고 했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당장은 또 안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2학기 때는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조금씩 좀 익숙해지는 게 낫지 않을까. 갑자기 또 저희가 닥쳐서 쓰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눌 이야기를 딱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사실은 이제 저도 2월 달에 이 신옹클이라는 게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막 유튜브에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찾아볼 때 클래스 강좌 강의가 뭔지 이 개념부터가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강좌 강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학교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클래스에 있는 그 기능을 좀 이렇게 둘러보는 걸로 두 번째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좌 배포하는 거. 이것도 사실 개념 이해하기 처음에는 되게 지금 신옹클이 그래도 많이 좀 기능을 학교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조금 정비를 했는데 아직도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서 강좌 배포, 그 다음에 강의 생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온라인 클래스로 라이브 수업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학급 조종례 하는 기능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공지사항 활용하는 것에서 총 6가지 정도로 이제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제일 먼저 클래스 강좌 강의 개념이에요. 이제 저희 지금 원격 수업 길잡이 선생님들하고 많이 이제 토론하고 해가지고 2월 달에 좀 정비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은 학급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3학년 1반 클래스, 3학년 2반 클래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3학년 1반에서 5반까지 국어 수업을 들어가면 3학년 1반에서 5반 클래스, 이렇게 학급 개념이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강좌라는 게 있어요. 이제 클래스 다음 단계가 강좌예요. 강좌는 클래스 내에 강의를 담을 수 있는 어떤 강의 상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또 보여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강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강좌 안에 강의를 담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얘가 1단원, 국어 1단원 강좌 안에 강의를 6개를 담을 수도 있고,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클래스, 강좌, 강의가 있고, 그래서 클래스가 가장 큰 개념, 그 다음에 강좌, 그 다음에 강의의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현재 우리 학교의 방향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2월 달하고 3월 첫 주 정도까지 저희가 논의를 할 때는 요 방향으로 가자는 방향이었어요. 요 방향.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선생님들께 3학년 1반 학급방, 1학년 1반 학급방 이렇게 개설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교과 선생님이 이 클래스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클래스는 3학년 1반 학급 클래스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강좌를 국어 강좌, 도덕 강좌, 수학 강좌, 그러면 이 클래스 안에는 3학년 1반이 듣는 강좌가 그 과목이 다 들어가는 식으로. 그러면 이제 국어 강좌 안에 강의 1이 있고 강의 2가 있고, 뭐 이번에 나는 뭐 30까지도 쭉 갈 수 있겠죠. 요런 개념으로.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내가 강의 2까지 했다가 강의를 하나 더 추가하면 새로 강좌를 배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강좌 배포를 새로 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시 덮어쓰기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를 추가할 때마다 강좌를 또 배포하고 해야 돼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또 옹클에서 개선을 해서 보니까 국어 강좌를 만들었고, 내가 이번에 강의 1을 올렸고 내일을 강의 2를 올리면 그냥 강좌 배포는 한 번만 하고 강의를 계속 추가 올리면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지금 기능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지금 저희 학교 방향은 요 방향이 아니고 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 지금 선생님들께서 내가 들어가는 학급별로 클래스를 만드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반부터 5반까지 국어 수업을 들어가니까 3학년 1반에서 5반까지 클래스를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1반, 2반, 3반, 4반, 5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선생님들 다 그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고민을 했어요. 주말에 기능이 또 좋아졌으니
1번 안으로 할까, 2번 안으로 할까 해서 지금 몇 번 선생님한테 길잡이 쌤들 여쭤봤더니 우리가 2번을 하기로 했으니까 2번도 나쁘지 않겠다. 그냥 교과별로 하는 게.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는 이 방향으로 많이 해요. 고등학교는 그 선택 과목이 다 달라서 애들이 한 반이지만 과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희도 이렇게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콘텐츠를 올리거나 이걸 많이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몇 분 다니면서 얘기한 바 요 두 번째 방법으로 계속 해보자라는 의견은 있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클래스를 만드셨잖아요. 그쵸? 들어가는 걸 만들었으면 강좌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강좌를 단원별로 만들어 본 거죠. 1단원이 소중한 우리말 단원이다 그러면 1단원의 강좌를 하나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는 5개 반에. 5개 반에 배포를 하고 그 강좌 안에 이제 강의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강좌 안에 하나 강의 올리고 그 다음날 또 강의 2 추가하고. 좀 이따 해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강좌를 2단원 들어갈 때 강좌를 하나 만들고 강의를 1, 2, 3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번 주 원격 주간이다. 그럼 2학년 뭐 6월 1일부터 6월 9일 사이에 강좌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강의를 몇 개 올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 강좌 하나 올리고 거기 강의 몇 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셔도 돼요. 그거는 교과 선생님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 학교 애들은 이 클래스에도 다 가입돼 있고 학급 클래스에도 다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선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이건 이해하셨죠? 지금 이제 해보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같이. 자, 여기는 EBS 온라인 클래스는 이제 구글로 들어가야 돼요. 네, 크롬으로 들어가야 되고 네이버나 이쪽으로 접속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크롬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EBS 온라인 클래스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런 창이 뜨죠? 네, 그러면 새로운 온라인 클래스 바로 가기로 하시면 돼요. 바로 가기 하셔서 이제 등교하기를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로그인 하셨으면 여기 지금 여러 가지 기능 옆에 쭉 있는데 처음 딱 들어오면 시작 화면이라고 뜨잖아요. 그리고 뭐 나곡중학교 뭐 선생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프로필 로그아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필 누르면 요 프로필도 수정이 좀 가능해요. 가능할 수 있고요. 자, 시작 화면에서 우리 반 클래스와 내 과목 클래스가 있죠. 이제 우리 반 클래스도 이제 여기는 담임 선생님들이 주로 하실 거예요. 우리 반 클래스는. 담임 선생님들은 우리 반 클래스를 하나만 만드실 수 있어요. 내가 담임하는 반은 한 반밖에 없으니까. 근데 과목 클래스는 여러 개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과목 클래스를 잘못 만들었다 그러면 클래스 폐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못 만들었으면 그냥 클래스 없애버려도 되거든요. 닫아도 돼요. 그래서 우선은 요런 시작 화면에 바로 들어가면 프로필이 있고 로그아웃이 있고 시작 화면에 우리 반 클래스와 내 과목 클래스가 이렇게 뜬다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조례 평일, 뭐 종례 평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반 클래스는. 근데 선생님들은 아마 아직 안 만드셔서 안 뜰 거예요. 요건 뭐냐면 조종례 기능이에요. 담임쌤들 조종례 기능. 그래서 여기를 제가 이렇게 누르면 아마 여기 좀 이따 제가 가보면 되는데 여기에 월화수목 매일 그냥 9시에 조회하는 걸로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그럼 애들은 들어오면 매일 9시에 그 녹색 창으로 뜨고 그 입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종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렇게 여기 몇 회를 누르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반 클래스 여기 책 모양 있죠. 여기를 누르면 수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종례를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그래서 조회는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9시 15분에 하는 걸로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 근데 문제점은 종례가 사실 저희가 요일마다 시간이 다른데 여기는 지금 한 번밖에 같은 걸로 한 번만 설정을 해야 돼서 종례까지 설정을 하려면 종례는 날짜별로 지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 번 해놓고 수정하고 이렇게 그런 단점이 지금은 있어요. 그래서 수정할 거면 이렇게 해서 수정하면 돼요. 수정해 놓으면 이제 매번 애들은 이제 들어오면은 조회 시간에 이게 뜨는 거죠.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내리면 이제 출석 어떻게 했는지가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과목 클래스에 가면 제가 이제 강좌 같은 걸 막 올려갖고 애들한테 과제도 받고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제 학습자 여기 보시면 수강 중인 학생 종료 임박. 그래서 이제 수강한 애들이 이렇게 뜨죠. 수강한 애들이 이렇게 쭉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쭉 보면 이렇게 쭉 뜨고요. 뭐 이거는 여기서 굳이 안 해도 이따가 그 이제 학습 관리에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내 클래스라고 되어 있죠. 시작하면 밑에. 이제 내 클래스를 누르시면 이제 전체라고 하는 건 우리 학교에 개설된 모든 클래스가 다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개설 클래스. 이거는 내가 만든 클래스. 아마 선생님들은 학급 클래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씩은 다 뜨겠죠. 예, 그 다음에 가입 클래스는 우리 처음에 학급방 가입했었잖아요. 그럼 학급방 가입한 클래스가 뜨고요. 가입 대기하면은 내가 대기하고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뜨고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개설한 클래스가 난 2개가 있구나. 되겠죠? 이렇게 여기 뜨고요. 그 다음에 내 강좌 관리라고 눌러보시면 그 밑에 이제 제가 만든 강좌가 쭉 뜨는 거예요. 내가 만든 강좌. 그래서 여기서 해도 되고 이따 내 클래스에 가서 관리를 해도 돼요. 그래서 내 이제 강좌. 제가 지금 만든 강좌는 그러니까 6개의 강좌가 지금 내가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 콘텐츠 관리라고 있어요. 강의 콘텐츠 관리. 여긴 뭐냐면 제가 만든 강의가 다 이제 여기에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쭉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를 나중에 강좌 안에다가 강의 불러오기를 해서 요거를 갖다가 반별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콘텐츠 관리가 있고요. 강의 콘텐츠 관리에서 이렇게 강의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강의를 생성하면은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여기다 하나 생성을 해보실래요? 지금 그러면 지금 강의 콘텐츠 관리에서 강의 생성을 한번 눌러보세요. 옆에 검색 옆에 보시면 강의 생성 보이시죠? 여기다 강의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과국 연수 테스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옆에 이제 초록 이렇게 표시된 거는 무조건 다 입력해야 되는 거, 초록 표시 없는 거는 입력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뭐 연습용 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노출을 해놔야 그 강의가 애들한테 보여요. 노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강의 유형을 보면 동영상형이 있어요. 동영상형은 동영상 파일을 올리는 거고요. 문서형은 뭐 한글 파일이나 뭐 PDF 파일이나 뭐 이런 파일을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미지형은 캡처, 뭐 JPG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 올리는 거고요. 텍스트형은 여기를 누르면 여기다 이렇게 뭐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토론형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주제를 하나 주고 애들한테 그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과제형은 이제 제가 해봤는데 이거는 좀 괜찮더라고요. 과제형은 인쇄를 안 하고 예를 들면 여기다가 과제형에다가 애들이 파일을 그냥 내려받아서 제가 이제 여기 과제형의 파일을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2개 만들어서 하나에다가는 문서를 올려주고 그 문서를 내려받아서 작성을 한 다음에 과제형에다가 올려라. 이렇게 과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강의 유형이 6개가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떤 걸 설정할 것인지를 지정을 하면 되고요. 자, 뭐 동영상형이다 그러면 여기에 뭐 유튜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내 영상, 내가 만든 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EBS 강의를 끌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 작년에 끌어온 것처럼 뭐 정말 이 좋은 EBS 강의 이거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끌어와서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링크를 걸어서 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문서형 제가 우선 하나 해볼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추가를 하나 아무거나 올려보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아무거나 해보세요. 이렇게 올리시고 그 다음에 저작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건 저작권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3학년 국어 해서 강의 생성을 이제 누르시면 돼요. 한번 우선 강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강의 생성. 이렇게 이제 다 넣으시고 강의 생성을 누르시면 강의가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등록이 된 거죠. 그러면 강의 콘텐츠 관리에 가면 이제 강의가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강의 콘텐츠 관리. 그럼 내가 만든 강의는 다 여기에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강의는 내가 언제든지 강좌에다가 끌어와서 쓸 수 있게 쌓아두는 어떤 강의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의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삭제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기, 강의 수정, 강의 삭제. 그래서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관리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학습 관리는 애들이 수업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강좌별로 학습 관리, 학습자별로 학습 관리가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강좌별로 이렇게 누르면 제가 만든 강좌, 3학년 일반 국어다. 그럼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애들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제가 한 명 우선 임시로 해봤었어요, 저번에. 그럼 여기 다른 거 해볼게요.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학습 관리를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3학년 일반에 뭐 강수민이 시작을 몇 시에 했고, 문서 다운로드를 언제 했고, 100% 다 했구나. 이렇게 애들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쭉 다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강좌별로 학습 관리를 할 수 있고, 이제 학습자별로도 할 수가 있어요. 강문주란 내가 얼마나 했나 쭉 보면은 내가 이렇게 강의를 6개를 제공했는데 얘가 안 했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별, 강좌별 학습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학교 들어가면 아까 처음 봤던 것처럼 우리 학교의 클래스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 처음 들어오면 이제 이런 기능이 이제 뜨는 거죠. 시작 화면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들어가는 게 넷클래스예요. 이제 넷클래스로 가는 거예요. 넷클래스 이제 눌러 보겠습니다. 넷클래스로 가시면, 자, 넷클래스로 가면 이제 전체가 있고 개설이 있고 가입이 있는데, 이제 제가 개설한 걸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개설한 거에, 요거 3학년 국어 1반에서 5반까지를 제가 개설을 했으니까, 여기를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뜨죠. 넷클래스에 들어가면 이렇게 떠요. 근데 클래스 홈이 있는데, 클래스 홈, 그 다음에 공지사항, 클래스 홈은 좀 이따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 공지사항이 있어요. 자, 공지사항은 뭐 이렇게 새 공지사항 등록하면 이렇게 공지사항을 등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공지사항 제가 올린 것들이 있죠. 뭐 수행평가, 뭐 책 뭐 읽어라, 대체학습자료 이렇게 공지사항에 올린 거예요. 공지사항에 올릴 때, 공지사항도 올릴 때 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필독으로 맨 위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강좌 목록은 이게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강좌를 제가 만들었는데 5반에 배포를 했잖아요. 그러면 5반께 똑같은 게 5번 떠요. 그러면 제가 3개 강좌를 배포하면 15개가 뜨는 거예요. 5반이니까. 근데 사실 이 기능은 여기 강좌 목록은 볼 일이 별로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강좌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뭐가 있는지가 쭉 뜨거든요. 이렇게 이 강좌 안에 어떤 강의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보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강좌 목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온클 라이브. 이건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그 다음에 화상 수업이라는 게 있고,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클래스 관리. 자, 클래스 관리나 클래스 좀 수정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이제 수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수정해서 저장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든 클래스를 다른 선생님도 같이 쓸 수 있게 부담임을 지정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같이 운영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회원 관리라고 또 있죠. 밑에 회원 관리 보시면 이렇게 내가 지금 만든 클래스에 회원이 어떤 애들이 들어왔는지 쭉 보면서 가입 안 된 애들이 누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가입 대기 회원, 그 다음에 뭐 탈퇴 회원, 초대 링크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좌 관리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다시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그 강좌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걸 먼저 해볼게요. 내 강좌 관리해서 강좌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가셔서 내 클래스 밑에 내 강좌 관리 들어가셨어요? 내 강좌 관리를 눌러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뭐가 뜰 거예요. 이렇게 뜨고 여 위에 보시면 화상 수업, 여기 화상 수업이라는 게 뜨고요. 신규 강좌 만들기, EBS 강좌 공공 콘텐츠 활용 3개가 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상 수업은 뭐냐면 우리 지금 줌처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인데, 이거는 강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반에 그 시간에 딱 배포하는 거예요.
그 반에 그 시간에 딱 할 수 있게 배포해주는 개념인데 요거보다는 이따가 그 온클 라이브가 훨씬 편해서 저희는 그걸로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신규 강좌 만들기를 눌러보겠습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신규 강좌 만들기.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뜨죠? 자, 신규 강좌 만들기다. 그러면 저희가 뭐 원격 주간 한 주간을 나는 한 강좌를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4월 3주 원격 수업 이렇게 해볼게요. 강좌명을. 그냥 이건 선생님들이 재량껏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3학년 저는 3학년 이렇게 하고요. 자, 4월 3주 뭐 국어 원격 수업 이렇게 했어요. 연계 교재 이런 거는 뭐 안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임시 저장을 눌러 보겠습니다. 임시 저장을 누르시면 강좌가 생성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다음을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빠르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떴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강의를 추가해야 돼요. 강좌 안에 강의가 하나도 없으면 강좌가 안 만들어져요. 이게 뭐라도 하나 채워놔야 강좌가 새로 처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강의 추가를 누르셔서 나는 이 강좌 안에 이번 주 원격 수업 주간에 나는 애들한테 4개의 강의를 뭐 활동을 4개를 하게 할 거야. 그러면 4개를 만드시고 난 하나만 할 거야. 그럼 우선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그럼 추가를 강의에서 여기에 이렇게 뜨죠. 그럼 1개를 하고 강의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됐죠? 그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우선 삭제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아까 처음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강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문서가 안 올려졌네. 자, 그리고 이제 강의 생성 하시면 강의가 만들어져요. 아까 요거는 저희가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강의 생성을 하시면 강의가 성공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누르시면 돼요. 다음을 누르시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까 저희가 강의 만들었잖아요. 그 강의 막 다 모아놓은 강의. 여기서 강의 불러오기를 하셔도 돼요. 아까 저희가 강의 콘텐츠 관리해서 강의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를 불러오면 돼요. 강의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제가 만든 강의가 뚝쭉 떠요. 뜨죠? 그럼 여기서 나는 이거 불러오겠다 그러면 와서 추가를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셔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 배포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좌는 배포를 해야 돼요. 처음 만든 강좌는. 그럼 이제 저희가 강좌를 하나 만들었고 여기에 이제 강의를 2개를 넣었잖아요. 그럼 이제 배포 설정하러 가볼게요. 배포는 이제 그 학급에 클래스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이 학급에 이렇게 뿌려주는 건데 배포 설정하러 가기로 하면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까지 하셨어요? 네, 그럼 여기서 강좌 배포 클래스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쭉 뜨죠. 그럼 여기서 내가 들어가는 반에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개설자에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자기 이름을 찾아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뜨죠. 그럼 이제 내가 만든 클래스가 지금 내가 5개 반 들어가니까 5개가 떴고 아마 뭐 10개 반 들어가면 10개가 뜰 거예요. 그럼 내가 만든 이 강좌를 나는 3학년 1반에다가 하게 해야지 하면 3학년 1반에다가 하는데 요일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럼 3학년 일반 수업이 나는 월화수가 들었다. 그러면 월화수를 체크를 하고 그 시간표에 맞게 체크를 해둬야 이제 애들이 들어왔을 때 그 시간표에 떠요. 애들 시간표에. 이따 학생 걸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해놓고 자 3학년 일반에 제가 이제 월화수하고 이렇게 추가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학년 일반 월화수에 할 수 있도록 이제 배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닫으면 지금 월화수 이렇게 됐죠. 3학년 일반. 학생 수는 30명. 그리고 월화수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여기 삭제 누를 수도 있고요. 이거 배포한 거 삭제도 가능해요. 잘못했으면 배포 삭제해도 돼요. 근데 애들이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 삭제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저장을 누르시면 예, 배포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3학년 일반 클래스에 강좌가 갔죠. 그럼 이제 저희가 강좌를 3학년 국어 강좌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다 그랬어요? 강의를 추가하고 싶잖아요. 강좌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강좌에 강의를 난 더 넣고 싶어. 그러면 자, 내 강좌 관리에 가서 4월 3주 원격 수업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저희 강좌가. 여기 가면 지금 2개가 만들어져 있죠. 그럼 여기다 나는 강의를 하나 더 넣어야겠어. 이번 주에 2개 계획했는데 과제를 하나 더 받아야겠네 싶으면 여기다가 강의 불러오기에서 아까 강의 콘텐츠 관리해서 하나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 만들어 놓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야 여러 반에 한 번에 그냥 끌어오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서 만드시지 말고 제 생각에는 여기 강의 콘텐츠 관리에 있는 거를 한 번만 만들어가지고 밤마다 그냥 불러오기를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내 강좌 관리에 가서 여기죠. 여기서 강의 불러오기를 해서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강의 불러오기에서 이번에 뭐 소중한 우리말 정리하여 제출하기 이거를 넣어야 되겠다. 하나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이제 추가하면은 예, 3개가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강좌 배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강좌 배포는 이미 했기 때문에 그 강좌 안에 강의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이제 지금 저희는 이제 원격 주간 한 주에 할 거를 해봤잖아요. 그럼 이번 주에 애들은 이 반 애들은 이번 주에 이 3개 과제를 제출하면 되는구나. 학습지도 뭐 3개 정도 올릴 수도 있고. 그렇죠. 아까 뭐 문서 영어 이제 학습지 올려주는 거고.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오픈 채팅방에 학습지를 올리게 하는데 그게 너무 이제 채팅이 많으니까 조금 애들이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올려놓고 우리가 조금씩 익숙해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애들도 그렇고 하니까 여기에 올려져 있으니까 내려받아라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럼 이제 과제를 하나 한번 해볼게요. 과제 받는 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강의 콘텐츠 관리가 이렇게 해서 강의 콘텐츠 관리에서 강의 생성을 또 해보겠습니다. 강의 생성에 가서 이번엔 과제 받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국어 과제다. 뭐 예를 들면 날짜를 뭐 적어줘도 되고 이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제 과제를 받겠다. 그래서 이번에 뭐 과제를 언제까지 뭐 내라 설명을 쓰시고 그 다음에 노출로 항상 노출돼 있고요. 이제 과제형을 하시면 돼요. 과제형. 마지막에 이제 과제형을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날짜를 지정할 수 있어요. 이거를 무기한 연장해서 계속 아무 때나 내게 할 것인지 기한을 정해져서 받을 것인지. 그럼 기한 내 제출을 하면 여기 이제 중학교 또 3학년 이렇게 하고 국어 이렇게 과제형을 만드셨죠. 그리고는 강의 생성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게 만들어졌잖아요. 국어 과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아까 내 강좌 관리에 가서 불러오면 되겠죠. 그럼 내 강좌 관리에 가셔서 4월 3주 원격 수업에 다음에 가셔서 강의 불러오기에서 국어 과제 이거 이제 불러오면 되겠죠. 그래서 추가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아까 언제까지 받을 거야? 그럼 여기서 수정하시면 돼요. 여기 국어 과제를 여기서 19일부터 해서 뭐 나는 뭐 23일까지만 과제 받고 안 그러면 애들 이제 뭐 혼내야지. 그래서 이렇게 딱 뭐 29일 뭐 이렇게 날짜를 지정하셔도 돼요. 지정하시고 여기 좀 다시 해볼게요. 오늘 날짜로 해야 이따 해보니까 19일. 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됐죠. 근데 난 순서를 국어 과제가 최근에 건데 맨 밑에 내려갔잖아요. 그럼 수정해서 올릴 수 있어요. 요거 해서 이동하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국어 과제가 위로 올라가죠. 옆에 줄 3개 있는 거 클릭해서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은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어 과제를 맨 위로 올려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배포할 필요 없겠죠. 저희가 강좌 배포를 해놓은 상태니까 강의를 이제 추가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국어 과제를 냈는데, 그럼 애들은 과제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과제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학생 아이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학생이 들어온 상태예요. 이제 학생이 들어왔더니 얘도 이제 학생이 들어오니까 시작 화면이 떴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이 떴죠. 얘가 지금 월요일 날 해야 될 것이 쭉 뜨는 거예요.
4월 19일 월요일 날 이거 지금 하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이거 눌러가지고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눌러봐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눌러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다시 여기 가면 이제 나의 학습 진도율이 이제 전부 쭉 나와 있어요.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안 한 게 뭔지를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국어 과제를 지금 제시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들어가서 과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선생님이 과제를 하라고 하셨네. 그럼 이제 얘들도 이제 여기에 다 뜨고요. 그럼 얘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 들어가서 얘들도 이렇게 들어가면 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쭉 떠요. 학생들 들어가면 4월 3주 원격 수업에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어 과제 여기 자 누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는 제가 이제 과제를 제출하라고 과제를 냈으니까 얘는 들어가면 이렇게 뜨거든요. 제출 날짜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제가 아까 4월 29일까지로 기한을 줬기 때문에 얘는 4월 29일까지 해야 되고, 며칠 남았다. 과제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과제 업로드 해가지고 제가 이제 파일을, 과제할 때는 파일을 같이 올릴 수가 없어서 강의를 2개 만들었어요. 하나는 이 파일로 하세요. 파일을 올려주고, 이 파일을 과제방에 업로드 시키세요. 해도 되는 거. 아니면 공지사항에다가 파일을 올려줘도 돼요. 아까 공지사항에다가 뭐 이렇게 학습지 정리하는 거 파일 올려주고, 그거 출력하지 말고 그냥 거기다가 치면 되잖아요. 쳐서 저장해서 올리세요 하면 되는데, 저 되게 잘 올릴 줄 알았어요. 해봤더니 한글이 안 깔려 있대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2개를 올렸어요. 워드 문서. 저희도 워드 문서로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지사항에다가 한글 파일도 올리고 워드 문서도 올려서, 한글이 안 깔려 있는 사람은 워드 파일, 워드는 기본으로 다 깔려 있으니까 워드 다운받아서 올려라. 그렇게 거의 다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출력하지 않고 그냥 작성해서 여기에 업로드 시키면 이렇게 과제가 올라가요. 그럼 이렇게 해서, 예. 그럼 이렇게 과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거든요. 이렇게 뜨고, 예. 이렇게 이제 애들은 과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또 학생 거는 이제 로그아웃 해볼게요. 토론도 여기 보시면 아까 그 토론 있었잖아요. 토론도 보니까 토론형으로 해놓고 주제를 주면 학생한테 뭐 X인지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 선택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쓰게 돼 있어요. 그 토론형도 그런 식으로 주제 주고 쓰게 하면은 애들 의견을 쭉 이제 정리는 되겠고,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잘 되면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도 좀 활용하면은 나쁘진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관리잖아요. 학습 관리. 여기 다시 들어갔어요. 시작하면 내 클래스, 내 강좌 관리, 그러면 다 어떤 기능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강의 콘텐츠 관리, 새로 이제 강의 만들 때 콘텐츠 관리해서 만드셔서 강좌별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고요. 학습 관리 하면은 강좌별 해서 아까, 자, 강좌별로 이렇게 해서 아까 4월 3주 원격 수업 있었죠? 그래서 봤더니 한 명이 이제 들은 거잖아요. 아까 국어 과제. 저희 아까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 누르면 다 안 했죠. 안 하고 아까 아마 이수민이라는 애가 한글로 뜰 거예요. 여기 이수민. 좀 전에 했잖아요. 저희가 테스트로 해봤으니까 얘만 한 거. 그리고 여기 누르면 얘 파일을 여기에 떠요. 요거 눌러서 얘가 뭘 했구나라고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올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강좌 강의는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뭐 영상을 올리든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제 과제 받는 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토론 같은 거 할 때 미리 이제 의견을 좀 써봐라. 할 때 이제 주제 주고 거기 쓰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영상 같은 거는 사실 저희가 줌 수업하면서 링크 걸어주면 제일 편하긴 한데, 혹시라도 뭐 여기 올려놓고 들어가서 보고 토론방에다 글 써라. 그 영상 본 거에 대해서 토론방에다 의견을 써라. 이렇게 활용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라이브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 클래스로 갔어요. 다시 개설 클래스에서 여기로 갔습니다. 가서 여기 이제 내 클래스에 가니까 아까 쭉 보셨던 것처럼 클래스 홈, 공지사항. 자, 공지사항에는 중요한 수행평가라든가 뭐 이런 거 안내사항 올리시면 되고요. 파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좌 목록 있었고요. 온클 라이브를 이제 해볼 건데, 자, 클래스 홈에서 온클 라이브를 만드시면 돼요.
온클 라이브 개설하기라고 되어 있죠. 옆에 초록색으로. 요거 누르시면 돼요.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는데 여기다가 자, 저는 이제 연수용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연수용. 장진환 선생님 좀 이따 해주세요. 자, 연수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온클 라이브 시작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바로 저희 줌 할 때 지금 들어가면 애들 바로 들어오는 것처럼 지금 바로 난 수업할 거야. 그럼 지금 바로 10분 후, 30분 후, 1시간 후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클래스 관리자는 현재 클래스 회원들이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온클 라이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강좌와 강의와는 별개로 작동하기 때문에 학습 진도 이력은 기록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왜 영상은 올려놓으면 뭐 아까 100% 반이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간단히 시작 시간을 지정하여 지금 만들어 보세요. 온클 라이브 방은 최대 50명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온클 라이브 방은 생성하면 1시간 동안 유지가 돼요. 근데 이게 1시간 동안 수업하다가 선생님이 다쳐버리면 안 되니까 어제 보니까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선생님이 거기 머물러 있으면 다치지는 않게는 했다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1시간 동안 유지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들고 온클 라이브 바로 생성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사실 수업 교재 들고 그 반에 수업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들어가서 나 지금 바로 딱 하면 애들도 이렇게 떠요. 활성화가 돼요. 애들도 그 클래스 들어오면 이렇게 국어 이렇게 뜰 거예요. 애들은 과목이 국어 클래스 뜨고 화상 수업 입장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제가 화상 수업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장진환 선생님 들어오셨죠? 그럼 제가 이제 화상 수업 입장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화상 수업 입장하면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 그 다음에 스피커 이렇게 뜨고 여기에 보면 애들이 이거를 누르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2주 정도 이걸로 수업을 해봤는데 정말 속 터지는 줄 알았어요. 카메라 끄기가 있고 여기에 마이크 끄기가 있는데 이거 끄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연수 자료 해놨지만 혹시라도 애들이 안 된다는 애들 있으면 여기 누르고 하면 돼요. 여기 위에 자물쇠 모양 있죠. 이 자물쇠 모양을 누르면 이런 게 떠요. 카메라, 마이크, 소리 여기를 다 허용으로 하라고 하면 돼요. 애들이 카메라가 안 돼요. 막 이거 허용으로 해라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화상 수업 입장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져요. 그럼 이제 들어와졌죠. 그럼 이제 수업 시작입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됐고 아마 이제 좀 있으면 학생이 한 명 들어올 거예요. 장진환 쌤이 들어오실 거예요. 자, 학생으로 제가 이제 아이디를 드렸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게 온클 라이브는 철저하게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놨어요. 줌은 사실 기업용이라면 이거는 수업용인데, 자, 마이크 꺼주시고요. 자, 이제 이수민 학생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학생이 좀 나이가 많네요. 자, 들어왔습니다. 화질이 아주 나쁘진 않죠? 예,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요거는 이제 카메라를 제 거를 끌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크 제 거 끌 수 있는 기능이고요. 요거는 공유 기능이에요, 공유. 그럼 공유를 하면 4가지가 있어요. 화면 공유, 화이트보드, 유튜브 링크 걸어주고 유튜브, 그 다음에 문서 공유. 거의 똑같아요. 예, 요 공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채팅이에요. 저 여기 채팅, 지금 여기 보면 이수민 님이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뜨죠. 근데 수업을 해보니까 애들이 튕겨 나가니까 계속 누가 나갔습니다. 누가 들어왔습니다. 계속 뜨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목록 보기 하면은 들어온 애들이 쭉 뜨는 거예요. 쭉 뜨고요. 그 다음에 모둠 수업이 있죠. 이게 학생이 안 들어오면 모둠 수업 요 아이콘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학생이 들어오면 모둠 수업 아이콘이 떠요. 저희 줌 수업의 소그룹 회의처럼. 이렇게 누르면 여기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랜덤으로 할 것이냐, 이름 순으로 모둠을 짤 것이냐 해갖고 이제 모둠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이수민 한 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모둠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모둠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들이 이제 모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을 때 모둠에 난 공지를 해줘야겠다. 얘들한테 지금 모둠별로 뭐 해라. 설명해주고 싶으면 여기 모둠 공지 해가지고 한 모둠밖에 지금 없으니까 1모둠에다가 여기다 뭐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모둠에 얘들 뭐 하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가보면 되거든요. 여기에 제가 아까 보니까 여기 있죠. 여기 이수민이라는 학생 옆에 여기 점 3개 있는데 여기를 누르면
들어가기가 돼요. 그럼 제가 수민이가 하고 있는 모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모둠에 들어가서 요 놈들이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놀고 있네 진짜.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모둠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을 추가할 수도 있고, 모둠 종료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수업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둠을 이렇게 종료를 하면은 이제 모둠이 종료되는 거예요. 모둠 활동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퀴즈 기능인데 수업하다가 불시에 이제 문제를 내고 싶다. 얘놈들이 알고 있나? 그래서 이제 퀴즈를 이렇게 내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해봤어요. 우리는 행복한가요? 이렇게 해서 네, 답은 예예요. 그러면 퀴즈 출제하기를 했어요. 그럼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주소 복사라고 있죠. 주소를 복사를 했어. 복사를 해서 여기 가서 채팅에다 올리면 되겠죠. 채팅에다가 링크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자, 올려주면 이제 학생이 이수민 학생 문제 풀어주세요. 네. 그러면 이수민 학생에는 뭐가 뜨냐면요. 선생님이 퀴즈를 출제하였습니다. 이런 게 떠요. 학생한테. 그럼 학생이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하면 제가 여기 학생이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리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제 답을 맞췄는지가 뚝뚝 떠요. 그래서 목록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잠깐만요. 어디 갔지? 답안이 아직 없네요. 여기 하면은 학생이 목록이 쭉 뜨더라고요. 누가 오답을 체크했는지 이름이 쭉 뜨고 제출 답안, 정답 여부, 시간까지 쭉 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단점은 문제를 실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미리 만들어 놓고 저희 이제 구글 같은 거, 구글 형성평가 같은 거는 만들어 놓고 링크 딱 올려주면 되는데 이거는 미리 만들지 못하고 즉석에서 바로 확인할 때만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있는데 또 보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또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시 해볼까요? 아직도.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 풀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학생이.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모두 음소거예요. 애들 모두 음소거도 되고요. 또 저기 공유했을 때 모두 하면 소리를 켤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수업하면서 한 번에 소리를 한 번에 딱 켰더니 막 딴짓하는 애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갑자기 한 번에 딱 킬 수도 있고요. 예. 여기에 학생 목록에서 학생 목록에서 여기서 마이크를 얘 거를 내가 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 지금 시끄럽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는 뭐냐면 요거 누르면 학생이 집중하고 있지 않다. 그럼 이거를 누르면 아마 이수민 학생한테 이게 가면은 숫자를 입력하라고 떠요. 얘가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뭐 72번 그러면 수업에 집중하세요. 뭐 72번을 누르라고 떠요. 안 뜨면 계속 노란 게 지금 있어요. 그럼 얘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구나. 그런 기능이고요. 이거는 뭐였죠? 그거 말고 그거 누르면 힘들고 정견한 세모 화면 위에 점색이. 정견한 세모 화면 위에 점색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 요거는 뭐냐면 발표자 지정이에요. 발표자. 저희가 수업할 때 학생한테 발표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요걸 누르면은 이수민 학생한테 발표자로 지정됐습니다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 걔는 화면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내가 발표할 자료를 준비했다 그러면 선생님처럼 화면 공유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표자를 지정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손들기 기능이거든요. 애들 뭐 발표해 볼 사람 하면 손들기 하면 여기 명단이 쭉 뜨면 손든 애들은 손이 여기 생기더라고요. 저 화면 그거 했을 때. 그러면 누가 손들었구나. 그럼 누가 해봐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별로 할 필요는 없고. 요거는 누르면 나가기가 있는데 나가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리 비우기. 애들은 그대로 수업하는데 내가 잠깐 자리를 비워올 것 같다 그러면 자리 비우기를 하면 애들은 그대로 있어요. 교사만 수업에서 연결 해제되고 학생들은 화상 수업에 남아있는 거고요. 이건 수업 종료하면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자, 지금 제가 이수민 학생한테 그 발표자 지정을 했더니 우리 똑똑한 이수민 학생이 벌써 화면 공유를 했네요. 그래서 화면 공유를 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발표를 이렇게 하고 있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에서 저는 이제 그 기능이 이제 문서 같은 거는 되게 선명하긴 하더라고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만든 오늘 거를 이렇게 문서 공유를 해서 수업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문서가 뜨잖아요. 그럼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똑같이 하면 돼요. 뭐, 저희 지금 와콤 연결해서 해도 되고, 패드 해가지고 듀얼 모니터로 해도 똑같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펜으로 해가지고 나는 뭐 펜 굵기를 굵게 하겠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와콤으로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지우는 거는 이걸로 지우개로 지워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텍스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치는 걸로 설명하겠다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애들이 또 여기도 똑같아요. 손들기 기능이랑 발표자 지정이랑 똑같이 다 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해서 또 집중 안 하는데 여기서도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내면 띵 날아가면 처음엔 애들이 좀 재밌어 하더라고요. 띵 보내니까 너 뭐하니 막 재밌어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해봤을 때는 여기서 모두 음소거와 그 다음에 모두 소리 켜기가 어디 있었죠? 켰더니 애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기 소리가 갑자기 나오니까 딴짓하다가. 그래서 그런 거 있었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다 이제 공유 중지해야겠다 그러면 이거 누르면 돼요. 공유 중지. 그래서 여기 누르면 설명이 다 있어요. 마이크 끄기, 뭐 카메라 끄기 다 우리말로 설명이 돼 있어서 그냥 눌러보시면 돼요. 눌러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공유 중지를 하면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줌이랑 별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애들이 접속을 했으면 나중에 보고서가 와요. 저희한테 메일로 누가 몇 분에 접속해서 몇 분에 나갔는지가 보고서가 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출결을 또 염두에 두고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 수업을 했는데 온전히 1시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수업한 것은 한 2-3시간, 나머지는 한두 명이 계속 뭐 튕겨져 나갔다, 뭐 카메라가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수업을 못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해봤더니 수업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뭐 화면 공유도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줌이랑 크게 다르지 않네요. 그리고 뭐 얼굴이 안 이뻐요 했는데 다 안 이쁘니까 상관없단다 뭐 이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수업은 너무 또 무리다 싶으시면 연습 겸 조종례를 이런 걸 해보셔도 돼요. 조종례만 이렇게 해보셔도 되고, 그럼 이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예, 수업 종료하면은.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학생을 내보내시겠습니까? 그래서 예 해서 이제 나오면,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이제 화상 수업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아까 화상 수업이라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화상 수업은 여기서 아까 여기 있죠. 화상 수업. 여기서 강좌 등록 여기서 바로 해도 돼요. 근데 이 화상 수업은 아까 여기에 화상 수업 만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시간이랑을 다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생성해야 돼서 시간을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하더라고요. 매번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냥 지금 바로, 우리 줌 지금 바로 하는 것처럼 지금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까 했어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담임선생님들께서 조종례 하실 때, 지금 제가 그 시작 화면에 가면 우리 반 클래스가 있잖아요. 근데 담임선생님들은 우리 반 클래스를 하나 만드시면 돼요. 만드셔갖고 우리 반에 필요한 거, 뭐 공지사항도 올려주고 조종례도 이렇게 하고 이런 거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종례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9시 3시 25분 되면 애들은 3시 25분에 아까 초록색 창이 뜨는 거예요. 근데 조종례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학생은 선생님이 보여요. 선생님은 학생이 전부 다 보이는데 학생은 선생님밖에 안 보여요. 조종례는. 다른 친구들 얼굴은 안 보이고. 수업은 다 보이죠. 애들 다 보이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문제점은 학생이 들어왔을 때 시간표를 1교시, 2교시, 3교시처럼 이렇게 정교하게는 지금 안 된다라는 거. 그냥 그날 하는 것들이 그냥 만든 순서대로 쭉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능이 아주 복잡하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연수를 좀 해드렸어요. 네.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네.